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많지만 아직도 검거하지 못한 성범죄자가 9,000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와 충격을 줬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7일 아동 성폭력을 추방하고 성범죄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여주 사세아의 성폭행 사건 때문에 처음에 같이 이제 의견을 모으게 됐었는데요.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뭉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를 도울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카페를 만들게 되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지도 못하고 제가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보면 사탕도 주고 이름이 뭐야 안녕.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선은 그 형벌 자체가 너무 작아요. 저도 걱정이지만 이게 초등학생이잖아요. 뉴스 기사에 초등학생들만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그럴 때마다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되고. 며칠 전 4세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최고형 15년을 때렸으면 판결이 뭐 천작되고 뭐 한다면 더 깎이잖아. 근데 이번에 조카한테 돈을 받으면 노무원을 모시기 있기 때문에 그걸 참작해달라는 그 기가 막히더라고요. 누구는 부모 없습니까? 만약 피의자가 징역 15년을 채우고 출소하더라도 피해 아동은 아직 미성년자. 게다가 같은 동네에 또다시 살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칫하면 피의자의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이런 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애가 지금 4살이에요. 이 사람 나올 때 되면 한참 예민한 시기 때 이 사람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성명자들은 어디로 다 이사 가지는 못한다며요. 지금 현재 자기네 거기 있는 주소지에서 살아야지 된다는데 솔직히 우리는 맨날 거기 지나다녀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은 계속해서 제기된 부분입니다. 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었나 싶어요. 좀 더 세게 그 처벌을 강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범죄자는 대체로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 보통 5년 이상, 많아야 15년 징역. 하지만 15년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받는 것조차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57%만 징역형에 처해지고 나머지 38%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데요.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그나마 5년 이상의 징역형은 고작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살인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을 비교해보면 살인에 비해 성범죄 혐의자가 혐의 없음 판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보다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대응책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벌이 따로 있고요. 전자발찌, 신상공개, 또 화학적 거세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정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형량은 집행유예나 벌금이나 또는 단기 징역형이나 가볍게 내려지고 있는 그런 모순된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정말 모순이네요. 그렇다면 외국에선 이런 아동 성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고 있을까? 미국 텍사스주에서 11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릭 맥고웬.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종신형인 징역 99년을 선고했는데요. 초범이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자비는 없었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 동안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4,060년이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평균 5년형을 선고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스위스는 종신형, 체코는 물리적 거세, 그리고 중국은 사형이라는 강력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 미미하다. 또 다른 문제는 큰 상처 속에 남겨진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인데요.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최대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책정돼 있지만 실제 보상받는 금액은 적다고 합니다. 아이 된 것만 이게 나온다는 게 이게 평생을